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리기판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계 AI 반도체 업계 선두 기업들 엔비디아 제조 부분에서는 이 TSMC 얘네들이 지금 선도적으로 유리기판 적용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도 필사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AI 반도체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TSMC가 올해 PCB 그러니까 기판을 활용하지 않는 무기판 첨단 패키징을 공개를 하게 됐었죠. 사실 업계 이 해당 보도가 이어지고 나가지고 그러면은 플라스틱 기존 유기기판뿐만이 아니라 PCB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유리기판도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서 이 유리기판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었는데 사실 이 무기판 첨단 패키징 기술이 유리기판을 전면으로 도입하는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TSMC가 올해 굉장히 큰 움직임을 하나 보였죠. 수천, 한 7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대만의 LCD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TSMC는 전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전 세계 AI 반도체 거의 독점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갑자기 무슨 디스플레이 그것도 지금 OLED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뭐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LCD 기업을 인수를 한 것이냐 의문이 되고 있는데 사실 LCD 디스플레이가 바로 유리로 패널을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 기판하고 이 LCD 기술력하고 비슷한 부분이 생산 라인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SMC가 이 부분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부터 전력 투구가 진행이 되겠구나. 그래서 TSMC가 유리기판으로 적극적인 그런 투자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유리기판 기업들의 그런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게 되고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기업들이 짜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필두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밸류체인이 짜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TSMC가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 대만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국내 유리기판 소부장의 선점 기업이 TSMC와 거래를 트면서 세계 1위 AI 반도체 엔비디아에게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 이 포인트가 이제 내년에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유리기판 쪽에서 선점 경쟁이 진행이 된다. 삼성전자 역시도 2나노 파운드리에서는 확실히 지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12월 중순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갤럭시 26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엑시노스 2600 세부 스펙이 지금 공개가 되었죠.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2나노 공정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겠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적 우위가 유리기판 이런 첨단 패키징에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입니다. TSMC 올해 PCB를 사용하지 않는 무기판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간기판 인터포저 없이 웨이퍼단에서 주요 반도체를 연결시킨다. 이 기술이 이제 SOWX 기술인데 요거 이제 2027년에 상용화 목표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로 PCB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웨이퍼단에서 실리콘 웨이퍼로만 대면적 패키징이 가능하느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무기판 기술력 같은 경우는 패널 레벨 패키징, PLP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첨단 패키징이 웨이퍼단에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이걸 이제 다이싱해서 패널 위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패널 패키징으로 지금부터 무게추가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PLP의 패키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PCB의 그런 플라스틱 소재를 PLP 소재로 활용을 해봤자 수율이 안 나와요. 생산성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이 PLP의 패널로 유리기판이 당연하게 활용이 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겠죠. TSMC가 작년에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인 LCD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PLP 라인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금 우세하고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지금 이제 이 유리기판 PLP 기술 이미 콜테스트 중입니다. 당초 2027년 상용화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 PCB 기술력이 반도체 기판 기술력이 발열이나 대면적 패키징에 이미 한계 지점이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블랙엘부터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죠. 내년에 출시가 들어가게 되는 루빈 같은 경우도 현재 출시가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설이 들려오고 있고요. 발열이랑 대면적 패키징 한계로 현존하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차세대 AI 반도체에서는 주류가 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유리기판 PLP 기술 당초 2027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AI 반도체에 적용이 되는 게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선별, 그러면서 현재 이 기술이 전 세계 AI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삼성전자가 당초 이제 기존의 PCB의 유기 소재,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PLP 패널로 활용을 한다. 이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TSMC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유리기판 쪽으로 선회를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가 PCB 유기 소재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이렇게 낮아질지를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예측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기 소재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TSMC가 이 부분은 싹 독식을 해버리고 이미 지금 차세대 기술로 가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PLP 쪽 유리기판으로 바로 대응을 해줄 그럴 필요가 생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유리기판 상용화에서 지금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여기에다가 이제 뭐 CMS 같은 자회사 장비 기업들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2.5D 패키징은 유리 인터포저로만 대응을 하고 향후 유리기판을 활용을 한 PLP 쪽으로 지금 이제 첨단 패키징을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8월에 지금 FOPLP 라인을 고도화하는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되었어요. TSMC도 지금 유리기판 PLP 쪽으로 대규모 투자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고도화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소부장 기업들과의 콜테스트 이미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 초에 이 장비 입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포인트가 이제 유리기판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이제 일정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개판 PLP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0mm 짜리 웨이퍼에서 300mm 짜리 웨이퍼로 발전이 됐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을 300mm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얀 부분, 짜투리 부분이 전부 다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웨이퍼단에서 패키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PL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웨이퍼단에서 미세 공정을 마치고 다 다이싱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개개인의 이제 칩으로 잘라버리고 이걸 이제 PLP 패널에다가 부착을 시켜버리는 거죠. 유리기판 위에다가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착을 시킨 다음에 이 부착을 시킨 위에서 첨단 패키징 공정을 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둥근 웨이퍼 대신에 이 사각 패널에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첨단 패키징이 버리는 부분 없이 전부 다 모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600mm 단에서도 630 이런 식으로도 제조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면적적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반도체 후공정에 있어서 이 열제어가 핵심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첨단 후공정이 미세 공정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전력이 누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회로가 미세화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회로 간에 간섭이 생겨가지고 전력 누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누설을 막기 위해서 더 강하게 전압을 쏴줘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전력 소모 같은 경우도 늘어나게 된 거고, 그리고 발열 같은 경우도 많아지게 된 거죠. 지금 이 발열 제어에 있어서도 핵심 부품으로서 유리기판 쪽에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 기반의 PLP 기술, 이거를 선점하라는 기업이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의 1위 업체로서 등극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의 유일한 경쟁 기업이죠. 인텔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좀 밀어주고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조금 밀어주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기술력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TSMC 쪽의 경쟁으로 좀 뛰어드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파운드리 점유율에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이제 대반등의 시대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라고 하던가 작년 반도체 주요 모멘텀이 HBM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서 진행이 되게 되었었는데, 내년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첨단 패키징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계 1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이 유리기판 기술력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TSMC의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PLP 기술을 TSMC 대비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의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PCB 기술로서 대응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 PLP를 유리기판을 패널로 활용하지 않고 PCB를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제로 PLP를 돈을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를 첨단 패키징을 연구를 했으나 AP라고 하던가 아니면 PC 쪽, CPU 쪽으로 아니면 GPU 쪽으로 쓸 수가 있을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PLP 패널 활용한 그 패키징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그러니까 갤럭시 워치 정도에만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로 사실상 조금 이 삼성전자의 PLP 상용화 시도가 너무 빨랐죠. 한 2019년 정도에 진행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유리 소재가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PLP의 지금 이제 이 경쟁력 같은 경우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뛰어들고 있겠다. 엔비디아도 이걸 이제 채택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게 되면서,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의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지점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텔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유일한 반도체 종합 회사이면서 인텔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파운드리 경쟁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실제 이제 TSMC 쪽으로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회사가 이제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설계부터 해가지고 제조, 그리고 첨단 후공정까지 턴키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겠죠. 지금 이제 파운드리 경쟁력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서 이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퀄컴 같은 삼성전자의 AP 쪽에, 그러니까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안드로이드 진영의 반도체 경쟁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사에다가 이런 반도체 설계의 노하우들, 기밀들을 넘겨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 분사를 해가지고 그런 우려를 좀 떨궈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파운드리 분사 생각 없다.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IDM으로서의 중요한 그런 경쟁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이 턴키 솔루션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TSMC보다 칩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20%를 단축할 수 있어요. 그만큼 비용 같은 경우도 대폭 단축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코어 다이까지 지금 이제 이 메모리의 코어 다이까지 커스터마이징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턴키 솔루션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장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빠른 시간 안에 90%에서 70%대까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삼성 파운드리에서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텐스토렌트, 그로크 같은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기술력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메타 쪽에서 수주원 투자를 해서 M&A를 시도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지금 부각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GPU가 아니라 NPU라고 하던가 LPU 기반의 차세대 AI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데, 해당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특화 설계부터 저전력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저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력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2나노 GAA 공정이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삼성의 첨단 패키징인 유리기판 PLP까지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반도체 테크 기업들, AI 반도체 테크 기업들의 차세대 AI 반도체를 글로벌 빅테크들이 활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AI 반도체 경쟁 TSMC와 삼성전자 이 유리기판 PLP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이맥스입니다. 국내 유일 반도체 진공 로봇 국산화 성공을 한 기업이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TSMC와 마이크론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다가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현재 PLP용 EFEM 웨이퍼 이송 장비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FOPLP 대면적의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상용화해 가지고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TSMC가 PLP 기술을 상용화를 내년부터 설비를 지금 이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TSMC에게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와의 유리기판 PLP 사업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의 지금 이제 매우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사이맥스 자회사로 인지 디스플레이 확보를 하고 있겠는데, 해당 기업과 반도체 유리기판 첨단 장비 공동 개발, 지금 이 진공 로봇을 넘어서 자동화 이런 유리기판 첨단 장비 공동 개발 기대감까지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ST입니다. 세계 최초로 분리세정 풋클리너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국내 최초로 HBM 그리고 PLP용의 대면적 풋클리너까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점유율 10%에서 기술력 굉장히 뛰어난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어서 40~50%까지 글로벌 점유율 1위 달성에 지금 이제 포부가 있겠다.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양산용 플라즈마 증착 장비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 이제 차세대 전공정 장비로 기대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현재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독점 납품이 들어가고 있겠는데 해외 고객사 매출도 본격화가 되게 될 겁니다. HBM,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첨단 패키징 공정에서 특히나 수요가 2~3배가 급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좀 이제 전략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찍어드린 드림 CIS 최근에 이제 오가노이드 쪽 기대가 미국 FDA 쪽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 급등 굉장히 강력하게 상한가 50% 정도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200만원 너무 많은 금액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이 정도만 찍어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꼭 이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